네, 트렌드 강의인데요. 보통 그 트렌드 강의가 2019년도 트렌드 강의 이 제목은 이제 올해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트렌드 강의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그 전년도 10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트렌드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보통 그 10월경에 하는 트렌드 강의는요, 어떤 내용을 하냐면 트렌드 중에서 어떤 트렌드를 주로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책 보면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죠? 소비 트렌드. 소비자들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서 잘 알아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즈니스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업들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18년도 말, 19년도 초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알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로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강의들을 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는요,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고 하면요, 2016년도, 2018년도 2년 차이죠. 2016년도 빅데이터 연관 검색어를 결혼과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보면요, 긍정적인 것들이 한 8개, 부정적인 것들이 한 2개 정도 나와요. 2018년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게 8개, 긍정적인 것들이 2개.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변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할 때 이미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미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트렌드는요, 조금 이제 그 빅데이터도 조금 벗어나서 이미 지금 반영되어 있던 어떤 거시경제 지표 같은 것들,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떤 그 부제는 이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목만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고단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이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렌드 강의는 그냥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솔루션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글을 쓰시고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혁명기가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차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가 있냐고 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솔루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시 설명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입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지금 다 알았어. 어떤 대학교 입시 5학년인지 내가 다 알았어. 이런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감 잡았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드릴 어떤 트렌드 강의는 그 솔루션 위주로 어떻게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위주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핀 비즈니스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학벌과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요?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절한 스펙과 학력이 없으면요, 그 실력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잘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실력이 있지만은 그 자리에 나를 앉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실력을 보여주는 거는 뭐 당장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뭘 준비했냐고 하면 학력과 스펙,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인기가 되게 많습니까? K리그가요? 그렇게 많지 않죠.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리그를 제일 많이 보죠? 그렇죠. EPL이라고 하는 잉글리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이 무리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1,000억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뭘로 벌었는지 아세요? 위약금을 200억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1,000억 정도를 위약금으로 번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번 건 물론 실력도 있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감독직을 이제 개촉을 했기 때문에 받은 돈이거든요. 전에 본인이 가졌던 어떤 스펙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자리에 갖고 설사 본인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도 어마어마한 소득을 이렇게 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이 학벌 그리고 스펙을 이렇게 계속 준비해 왔는데요. 근데 지금 다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학벌과 스펙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지금 10년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2019년도 경제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경기가 어떤가요? 네, 앞에 강사는 어떻게 해도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반응을 안 보여주시면은 머릿속으로 이제 뭐가 잘못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틀린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느끼실 때 경기 좋나요?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느끼기에 지금 경기가 좋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주부 분들은요? 역시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정말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2018년도 소비 지표를 보면요, 9년간 최고 좋아요. 2011년도 이후로 소비 지수가 제일 높아요. 소비 지수가 높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시면은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본인들 앞을 준비하시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손정희 대표적인 투자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에서 대표적인 투자가로 워렌 버핏을 꼽으시는데요. 사실은 조금 이전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있어서 이 플랫폼 시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역량도 있고 그런 돈도 있고 어떤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저분이에요. 손정희가 준비를 하는 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손정희는 지금 300년 동안 앞으로 갈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5,000개를 인수하는데 그 기업이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연계시켜서 아주 공고한 기업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의 대표죠. 그래서 지금 이 손정희 씨가 쿠팡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죠.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2배에 가까운 돈, 2조가 훨씬 넘는 돈을 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 쿠팡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이게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거 맞나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한 20%, 10%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과연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고 하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10억 단위입니다. 작년에 쿠팡이 열심히 영업해서 6,390억 손실이 났어요. 그걸 보고 손정희가 2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경제 일선에서 가장 경제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플랫폼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이 시기에 내가 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쟁이지 이렇게 해서 돈이 남냐 아닌가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플랫폼 구축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고 하면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에 속으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밖에 나가면 다 안 좋고, 그냥 안 좋은 거야. 그 안 좋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손정희 씨가 대표되는 저 비전 펀드 같은 데서는요, 운용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손정희 씨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회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390억을 손실을 봤다? 괜찮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지금 대표적인 SNS 기업들입니다. 지금 2010년도 상반기에 유튜브의 광고 매출액과 지금 2018년도 상반기에 이거를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런데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이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저 전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그냥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업 또는 이 비즈니스가 과연 경기가 좋은 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경기가 나쁜 쪽에 속하는지 모두 다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속해 있는 이쪽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대부분이 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이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경기 안 좋은 쪽에 머물러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새롭게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예전에 있던 그 직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느낌이 안 좋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힘들다는 것보다 앞이 힘들 거야 라는 그 심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 맞고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빨리 지금 넘어와야 되는데 이미 역사에서 이렇게 4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거죠. 지금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농사만 쓸래 라고 하는 건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미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간 소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간 소비 증가율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쪽 부분을 보시면 18년도가 이 소비 증가율이 최근 9년 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지금 100이 되면은 이게 평균치거든요. 항상 상회하고 있죠. 훨씬 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내려갔다가 작년에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느껴요? 경기가 안 좋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은 대표적인 업종이 뭘까요? 요식업과 옷가게가 대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그 지수를 보시면 100을 가운데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안 좋게 전망한다. 100보다 높으면 좋게 전망한다. 했는데 지금 지수가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업종, 특히 뭐 주점 같은 그런 것들은 더해요. 그나마 이렇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쪽이 한식 이쪽 업종이고요. 조금 괜찮다고 한 게 조금 특이한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온 것들이었는데 그쪽도 지금 다 꺾여서 80 이하로 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지수가. 그리고 옷 더 많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밤에 잘 주무세요? 주변에 보니까 다들 잘 주무시더라고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나는 되게 잘 잔다.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70% 이상이 잘 못 잔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잘 못 자면 뭘 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뭘 볼까요? 뭐 이것저것 보겠죠? 그런데 결국은 대부분 다 어디로 흘러가냐고 하면요. 쇼핑으로 흘러가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을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소비거든요. 그래서 밤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뭘 노력하죠? 가성비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 정도 되면은 드디어 찾았어요. 굉장히 가성비 좋고 끝내주는 걸 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시고 퇴근할 때 되면은 오늘 나는 돈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가소비했어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아주 가성비 좋은 소비를 했다고 느끼지만은 카드값이 나올 때 보면 어때요? 이게 과연 내가 올바른 소비를 한 건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냐고 하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나가기 전에 나는 이미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사실 소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젯밤에 이 비대면에 가상에서 이미 소비한 거예요. 그 소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소비 역량, 소비 여력, 소비 지수 같은 것들을 그 사람의 소득과 관련지어서 봤지만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 또는 가처분 소득에서 뭘 빼야 되냐면 그 사람이 밤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소비해버린 돈을 빼고 가처분 소득을 보면 가처분 소득이 거의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프라인은 또 뭐도 문제죠? 한번 볼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고기를 낚습니다. 낚시를 해요. 이 부자는 어디서 낚아요? 요 바구니를 낚아요. 이 바구니 한 개만 낚는 거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난한 사람들의 바구니를 하나씩 이렇게 낚으면 이 사람 굉장한 부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됩니다.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뭘로요? 자산. 내가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지만 내 월세 내가 가져가는 합법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라고 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과 대표이사 같은 분들이 대부분의 것을 가져가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열받죠. 그런데 일상에 젖어들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이 병상에 누워서 의식이 없지만 1년에 8,600억 원의 소득을 올려도 이렇게 보니까 좀 열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에서 4차, 3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뭐를 준비했어야 되냐면요. 3차 산업혁명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IT 전문가도 될 필요도 없고 뭐를 준비했어야 돼요? 부동산을 준비하셨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 없어서도 상관없는데 자산을 준비해야 되고 자산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뭔가 기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에 꽂혔어야죠. 근데 내가 기업 분석이 가능하고 내가 어떤 금융 지식에 굉장히 우수능란하다고 하시면은 또 주식 시장에 도전을 해보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차가 이미 온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2차에서 3차 넘어갔을 때 자산 중에 특히 부동산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3차에서 4차 넘어갈 때 여러분들 과연 플랫폼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요, 그 정점에 있는 손정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6,900억의 손실을 내고 있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전쟁이 치열합니다. 플랫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어떤 이 전쟁의 한복판은 어디냐고 하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과연 미국이 중국 물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적자나는 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의 핵심 역시 뭐냐고 하면 이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플랫폼들은 기업의 소유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발전 속도가 미국을 상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냐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예상하는 리딩 이코노미 파워, 누가 지금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저 펜이에요.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고,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이끌어간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우는 깃발은 뭐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최강대주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네. 지금 강의장이 좀 상황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중국은 1차, 2차 혁명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3차로 접어들고 거기서 바로 4차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필요한 분쟁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예를 들어서 택시 사업이라고 봅시다. 택시 사업의 기반이 지금 이미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우버같이 플랫폼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회에 기득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차, 2차 때 그 전화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전선으로 연결된 그 전화기의 시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삐삐의 시절도 없었고요. 그냥 일반 어떤 이 폰의 시절도 없었어요. 바로 뭘로 들어왔어요? 바로 스마트폰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기득권 분쟁이라고 하든지 사람들 간의 인권 다툼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4차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부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뭐 알리바바라고 하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 급성장을 해서 뭘 가져가죠? 전 세계 플랫폼의 판도를 가져가니까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보관세를 매기는 중국들의 상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IT 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뭐 화웨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아예 이렇게 생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유럽과 연대해서 기업 자체를 눌려버리고 기업인을 후속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이미 돈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은 저거 플랫폼이 전쟁입니다. 다 같이 경기 안 좋구나. 우리 다 같이 힘드니까 힐링합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플랫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정보가 많은 미국 대통령,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선두에 있는 비전 펀드의 손정희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덤벼드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경기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경기가 좋은 곳인가? 둘째, 앞으로의 경기의 전망은 어떤가?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유튜브의 전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좀 돈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내가 먼저 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떠나서. 그래서 플랫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지금 경기가 좋은 쪽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전부 다 경기가 안 좋다고 믿죠. 그러면 뭘 안 할까요? 투자를 안 합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투자가 뭐죠? 건물에 임대 얻어서 또는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인테리어에서 가게를 차리는 게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의 투자죠. 그거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당분간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고 하면 조금 믿기 힘들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명동 또는 광화문 사거리 앞에 중강역 이런 쪽에 핵심 상가들이 지금 공실이 나오고 있어요. 명동의 권리금들이 하나하나 자체를 감추고요. 부산보다 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할 거고, 여기서 돈 벌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남의 노년역에서 신노년역까지 지금 공실이 69개 건물에 12개의 공실이 나왔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몇 년도죠? 1960년도에서 1980년도 또는 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시절에는
사람들의 로망이 뭐였냐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40대 싸고 의사 되고 그런 것들이었죠. 서울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기업에 임원 되고 그게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너무너무 지금의 삶은 힘들지만 이거를 극복해서 내가 반드시 출세하리라. 그리고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앞에서 우리 애 성공시켜서 반드시 출세시키리라 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정서였어요. 그런데 1990년도 들어서면서 이 생각들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지금 쉬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쉬고 싶어. 이 세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은 더 이상 사실패스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어요?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최고인 시절이 90년대부터 서서히 오기 시작해서 지금 어때요? 정점인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세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왔냐고 하면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괜찮죠? 그게 공시가 없어요. 지금 너무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6천만 원까지 내렸지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요즘에 누가 어떤 사람이 월세 6천만 원 주고 들어와서 자영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수익 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부산도요, 남포동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상권에 좀 건물 좀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서로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건물주들이 마음이 썩 편치가 않아요. 공실이 나오면은 뭐죠? 자기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대로. 그렇다고 이 건물의 시기에 매매가 됩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 완전히 막혀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재산세만 내고 앉아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초등학생들의 꿈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초등학생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선생님, 서울대, 대통령, 과학자. 이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는 선생님에 집중됐던 거예요. 1990년대 이후로. 이유는 뭐죠?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의 생각일까요? 엄마의 생각이죠. 안정적인 직업. 그런데 그러다가 있잖아요. 2000년대 중반 정도 들어오니까 1위가 다시 뭘로 바뀐지 아세요? 연예인. 지금은 어떨까요? 유튜버가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애들이 뭘 알았죠? 연예인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아무나 연예인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유튜버는 어때?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고 하면 자, 여러분들 건물주가 좋을까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좋을까요? 지금 세대는 인플루언서가 훨씬 좋다고 봐요. 왜냐고 하면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편한 소득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언서들은 뭐까지 가져가요? 영향력, 인기, 보람, 성취감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건물주만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수긍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의 로망이 그런 거였죠. 강남에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엘메스백 딱 하나 내고 한번 쭉 둘러보고 월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즐기는 거. 지금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유튜브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을 상대로 사실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죠. 광고 소득으로도 벌 수 있고요. 또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옷을 잘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보면은 아이고 제 얼굴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급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는 점점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성취, 경험, 대중과의 소통, 인지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도의 트렌드는 이 사람들의 꿈이 강남 건물주에서 인플루언서로 넘어오는 중간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까요? 왜냐고 하면요. 2018년도에 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미 거의 완벽하게 정립된 거예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죠? 이분은요, 이분의 경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고 하면 이분은 대학교 입시 원서를 내고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학 가는 게 영어한테 효도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다시 온 사람이에요. 그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어요. 토익을 저번도 보고요.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유튜버가 될 수 있었냐고 하면은 본인이 그 교육사에 지도를 한 거예요. 대성.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 꾸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한테 이렇게 맡겨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투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투스가 그 SK 커뮤니케이션에 협력되면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성이라든지 SK 커뮤니케이션 같은 곳은 학벌을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에요. 보조를 뽑는 곳이 아니에요. 본인이 부딪힌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를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자들을 보면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대성에서 처음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맡을 때 뭔가 촬영하고 뭔가 편집하는 걸 맡을 때 원래 자기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저한테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촬영 기술, 편집 기술 그런 것들을 그때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있잖아요.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준비했던 것들이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에 준비했던 학벌, 전에 준비했던 지식, 전에 준비했던 기술, 수명이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 6.7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냐면요. 기업들도 예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시장 조사해서 기획서 써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이사 뭐 이렇게 결제 받는 요 라인을 택했죠.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렇다니까? 아니에요. 에자일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런트 일선에서 일하는 팀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대중들의 반응을 보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다 그런 방식일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내가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은. 지금 여기 스킨푸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한 2, 3년 전에 스킨푸드라고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물에 이렇게 하나 차려줄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돈이 좀 있어서 너 화장품 관심이다며 그러면 저렇게 지하철역, 서면 같은 목 좋은 곳에 저런 프랜차이즈 하나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와서 야 우리 같이 뉴스킨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야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다 차려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뉴스킨 하시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번듯하게 하나 차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나쁘지 않고 목 좋은 곳에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스킨푸드 잘 되는 곳이에요?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하철역에 한번 가보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작년 10월에 기업 대생이 들어갔습니다. 끝났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만 경영을 잘못했냐?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가 빠졌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뛰드라고 하는지 그 로드샵이 쓸만한 그런 것들을 가진 회사이죠. 그 정점에 있는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리고 업계가 다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 세미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간다라고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뉴스킨은 어떻게 됐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이는 그 중에서 가장 상위 기업들이 꿈꾸는 뉴욕 증시를 대표해서 클로징 벨을 울린 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2018년도 9월이면 한 6, 7개월 전 얘기예요. 지금 이 뉴욕 증시를 선도하는 회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클로징 벨을 울리면 바깥에는 뉴스킨 깃발이 펄럭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를 차려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가 좋을까요? 이분들 좋으시겠죠. 권리 갖고 있는 사람. 합법적으로 당신이 열심히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도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들이 볼 때는 되게 재밌는 시장이에요. 본인들은요 가게세도 안 내고 인테리어도 안 해요. 그리고 엄청 쉽게 팔고요, 많이 팔고요, 재밌게 팔고요. 그리고 준연예인급의 인기를 가져요.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이 판매원이나 매니저한테 그렇게 하나요? 오늘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다지 좋은 대접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월세라고 하든지 인건비는 지금 최악 수준이고요. 그래서 벌어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기에 이미 이런 증거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두렵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한 명 한 명씩 떠날 거예요. 나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야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지 같이 힘들지? 라고 얘기했던 그 커피 마셨던 그 친구들이 하나씩 경기 좋은 쪽으로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피 터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서 19년도의 트렌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년도에 이미 1인 미디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리되었고 결론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우, 영향력, 인지도를 다 가져간다는 걸 이미 봐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판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중들은 아직 두려워하지만 저희 마이크 사진인데요. 또 경기 좋은 곳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설이죠. 아나티코브 지금 여기 부산 기장 쪽에 가보시면 거기는 유명한 커피숍, 로마 3대 커피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추석 날에 있잖아요. 여기는 앉아있을 자리도 없었지만 서있을 자리도 없었어요. 쌀까요? 아나티코브 가서 근사한 양식 한 끼 먹으면 싼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자리가 없어요. 왜 그렇죠? 경기 안 좋다면서요. 사람들이 2018년도에 주 트렌드였던 소확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천하는 베이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기 안 좋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분수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면 앞으로 잘 사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만족감 느끼면서 살래. 그게 현명한 거야. 현명한 소비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전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앞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자 내 인생 못 바꾸는 거 확실해 라고 하는 확신이 밑바닥에 깔려서 그러면 지금을 즐기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모으면은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계층이 올라가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소확행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풍속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긋한 50대 중반의 부장님이 어디 식사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야 우리 어디 가서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하면 40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생각이나요. 회사에서 40대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부장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내 부장님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요. 어디로 가실까요? 30대들의 반응은 어때요? 따라는 가요. 성격이 좋진 않나요? 네. 가야죠. 20대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왜 이렇게 됐죠? 요즘 세대들은 버릇이 없나요? 30대들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회사 그렇게 충성해서 다니고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나 보장해줄 수 없잖아. 다 알잖아. 우리 서로 다 알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봐서 그렇게 안 되는 거. 20대들은 처음부터 안 되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이 회사.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요즘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어차피 나 성공시켜줄 거 아니고 나 보장시켜줄 거 아닌데 요 페덴시아, 내 책상, 그리고 내 시간, 내 정신시간 이거 근무시간 아니라 해서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나 보장해줄 거 아니잖아. 알잖아요, 뭐. 공감대 형성 다 돼 있죠, 지금.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확행 트렌드를 단순히 실리신다고 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국가가 준비해 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10대 이하들 출생률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들이 그 위에 있는 본인들 있잖아요. 65세 이상부터 100 몇십 세까지 있는 그 모든 인구가 자기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미안해 줄까요? 국민연금이 지금 돈 벌어서 돈 모아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가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돈은 어떻게 해요? 예전 세대들을 부양하고요. 지금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은 그 아래 세대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래 세대들은 몇 가지를 가지지 못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대세적 부동산 상승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 없어요. 그럼 열심히 월급 받아서 잘 모아서 모으면은 나도 먹고 두 명의 나도 모르는 사람을 연금으로 부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중요 트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분위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돼서 조금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트렌드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백종원 씨예요. 동의하십니까? 백종원 씨는 뭐에 전문가인가요? 음식요? 요리? 네? 아, 잘 안 들려요. 소리 지르셔도 저한테는 잘 안 들려요. 되게 불만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웅성웅성 이렇게. 저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백종원 씨는요, 요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굳이 분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스타 미슐랭을 받은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 정통적인 그런 요리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디에 전문가냐고 하면은 미식 전문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진짜 맛있게 먹는 줄 알아요. 본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뭐 설탕을 넣든지 뭘 해서라도 내가 지금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먹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먹히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퀄리티를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지죠? 경험을 따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경험 소비를 소비하는 시대가 왔어요. 말이 복잡하죠?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고 경험 소비를 소비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얘기는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냄비에 끓이니까 이 버섯 칼국수 2인분 이상 먹어야 제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가서 다 2인분 이상씩 시켜 먹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극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지극히 행복하고 싶고 저렇게 맛있게 먹고 싶은 거예요. 소확행 트렌드가 겹쳐졌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막상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 무슨 얘기예요? 요식업 이거 그냥 인테리어에서 대충 차려놓고 조금 돌아가면은 그냥 카운터나 보거나 아니면 알바 시켜놓고 노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전쟁터인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는지 아세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커피숍 차리는 사람들 마인드가 어떠냐고 하면요, 손에 물 안 묻히고 번듯하게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들어와서 보니까 전쟁터거든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차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메뉴 바꾸면 안 되던 커피숍에 사람이 올까요? 살릴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뜯어붙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자영업은 전쟁터인데 본인이 자영업했던 그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지금 메뉴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자영업시장 절대 못 살아남을걸? 지금 전쟁인데 나 같은? 미생에서 그런 얘기 하죠. 여기 안은 진짜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충고를 하는 사람이 와서 바깥은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차려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옛날에 해왔듯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에 다 동의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빨리 변한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네. 분명히 동의하시죠? 근데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갖고 가고 싶으세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익숙한 대로 왜요? 두렵잖아요. 안 해봤던 거 하려고 하니까. 유스캔이 지금 이렇게 잘 된다고 하고 저는 유스캔이 이렇게 오면요 영이 이렇게 체감 경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다 안 좋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잘 된다 폭발적으로 잘 된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공유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다들 된다고 하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2018년도 대한민국 최고 인기 상품은 뭘까요? 네, 다음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앞에 5분 정도는 좀 쓸게요.
네, 한 5분 정도만 앞으로 좀 나가요. 저 링크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When I Skywonder, 네, 됐습니다. I used to dream the dreams of boy.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a superhero who could save the world. An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ed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oment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I did that.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we all lost our names. We became like ghosts. But I had one century, and that was music. There was a small voice inside of me that said, "Wake up, man, and listen to yourself." But it took me quite a long time to hear music calling my real name. Even after making the decision to join BTS, there were a lot of hurdles. Some people might not believe, but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And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But I think I was very lucky that I didn't give it all up. And I'm sure that I and we will keep stumbling and falling like this. BTS has become artists performing in those huge stadiums and selling millions of albums right now, but I am still an ordinary 24-year-old guy. If there's anything that I've achieved, it was only possible that I had my other BTS members right by my side, and because of the love and support that our R&B fans all over the world made for us.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저 영상을 좀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서 제가 오늘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을 준비하는 최고의 꿀팁. 자, 지금 보면요, 이 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막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누가 지금 크게 나와요? 독일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는 영상을 강사가 왜 준비했을까요? 이 영상을 보기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 지금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정 대리인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앞줄에 계신 리더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리더분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엄청 큰 걸 해준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뭐 전화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버온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모티콘을 보내요. 감정 대리인인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드러내기보다 이 이모티콘이 감정 대리인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대리인 3대 천왕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 뭐라고 하는지를 궁금해요. 그리고 양현석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궁금하냐고 하면 그래서 박진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할까? 그게 궁금해요. 요즘에 사람들은 축구를 다 보고 나서도 있잖아요. 뭐가 나와야 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요즘에 엄청나게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핫한 축구 선수가 됐죠. 뭐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고의 레벨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경기 끝나고 그 감독, 포체티노 감독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이게 좀 다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평가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이나 퀄리티를 따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소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험 소비를 소비한다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면 좋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먹어봐서 맛있어야 맛있는 거지 네가 먹어본 게 뭐가 중요해 어떤 시대였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인정하는 내가 관심 가지는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유스캔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이 제품이 얼마고요? 뭐뭐 성분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고 지금의 새로운 이 시대들은 내가 좋아하는 저 언니가 이거 쓰고 무슨 느낌이지 도대체? 왜냐면요 지금 이 뉴스캔에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 영업형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또 팔고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이런 전달자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 써보고 나오는 어떤 리액션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시대를 준비할 때는 IT에 대한 깊은 지식, 미래학, 경제학, 거시경제 아니에요. 내가 1번 좋아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고 하면 이 플랫폼 시대에 성공하려고 하면 첫 번째 법칙이 일관성이거든요. 내가 내 인스타그램에 내 유튜버에 이거 올려다가 저거 올려다가 이거 올려다가 저거 올려다가 누가 이걸 봐요?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들이 쌓이면 이거가 스펙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학벌이 돼요. 그 루미스파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미리 해보신 분들은 안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홍콩과 미국에서 루미스파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힘들지 말아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섣부른 판단이었죠. 근데 저는 왜 안 된다고 생각했냐고 하면 저 미국 홍콩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도 언어도 다른 사람이 뭘 믿고 먼저 송금을 해주냐는 거예요. 3, 40만 원 돈을 작지도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제품 보내줄 수 있어요? 못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먼저 송금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자체가 스펙이 되고 신용도가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홍콩에서도 지속해서 계속 그런 소비들이 일어났어요.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고 하면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죠. 한번 믿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생겨요? 신뢰가 더 생겨요. 근데 그 신뢰가 더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또 어떻게 1인 미디어로 전혀 돈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뢰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는구나. 이게 더 현명한 소비구나. 처음에 직구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나 없이 직구해서 잘 쓰는 거 보니까 괜찮구나.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녁에 거실에 옹기종기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나요? 아니면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거를 유튜브를 보나요?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죠? 예외는 있어요. 스카이캐슬 이런 게 나오면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대형 TV 시장의 전망은 밝을까요? 어떨까요? 어두워요. 네. 삼성은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TV의 사이즈가 65인치에서 80인치대로 이렇게 넘어갔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플랫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기술들. 왜? 사람들이 더 이상 모여서 TV 보지 않는데 왜 삼성은 대형 TV에 투자할까요? 왜?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은 지금 있잖아요. 아까 무슨 트렌드? 소확행 트렌드, 그리고 경험 소비 트렌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감정 대리인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다 더 잘 느끼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TV 아주 최근에 나온 어떤 사양이 아니라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주면은 괜찮은 TV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대중화된 사이즈는 6, 70만 원이면은 삼성 패널, 삼성 TV는 아니지만 삼성 패널을 단 중소기업의 TV를 살 수 있고 그거 사면 잘 고장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쓸만해요. 그래서 대형 TV 시장에 대형 TV를 이렇게 70인치, 80인치를 걸어놓고요. 혼자가요. 왜냐고 하면 작지만 할수록 시간 행복이거든요.
집에서 영화관보다 훨씬 좋은 화질을 가지고 200만 원 정도 12개월 할부하면은 할만한 거예요. 왜냐면 그 돈 모아서 부자 될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서울의 집값 지금 평균값이 얼마예요? 아파트? 7억 넘었죠. 7억 모을 수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둘 다 상성을 지급했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괜찮죠? 이 두 부부가 만났는데 부모가 집을 안 사줘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중산층 이상일까요? 천만이었어요. 전월세를 전전하는데요. 함부로 돈 쓸 수 있어요. 주거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성공케 있을까요? 누리면서 살까요? 아니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좀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도 한 10년, 15년 해보면 포기해요. 그래서 다 소확행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즐기자. 그래서 또 하나는 있잖아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사실은 진짜 이거 단군 일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외국의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거. 파리 같은 공연 지나가면은 그 파리에 그 인종차별이 만연한 이 백인 우월주의의 그 10대 소녀들이 다 쓰러져요. 착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리지도 않았어.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고 얘기했고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지금 그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런데 뭘 따라갔죠? 꿈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목소리는 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찾아준 게 음악이었다고. 그래서 계속했다고. 여러분들 그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잘나가는 SK 커뮤니케이션 대기업 다니면서 이거 1인 방송할 거라고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쌀이 요만큼 남아가지고 미음거려서 3번에 나눠서 먹었대요. 근데 그 사람 방송 보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방 자체가 1000명 제한이 있어서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 메인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시절에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 뭐였냐고 하면 좋아했던 게 게임, 농구, 영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집에 우리 애가 주 메인이 게임, 농구, 영화, 애니메이션 어때요 지금? 야 잘했구나 생각하세요?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조금 많이 변했고, 자, 오늘도 제 강의 핵심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호경기, 모두가 호경기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어요. 언제냐고 하면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직업이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호황이고 직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모집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정 시기에는 뭘 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그런 많은 수단들이 부동산이고 기업이고 다 검증된 수단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게임할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뀔 때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고 하면 용기예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빨리 털고 넘어갔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증기기가 몰라. 증기기가 따랐던 사람 있을까요?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증기도 아니래. 지금 내가 증기 기간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석유와 전기의 베이스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컴퓨터가 나온대. 나 그거 모르는데. 용감했던 사람들이 선점했죠. 그들도 똑같이 몰랐어요.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중국인데 내가 무슨 인터넷을 나는 컴퓨터도 잘 몰라요. 그 시기에 똑같이 나처럼 잘 몰랐던 사람이 그 시장으로 용감하게 넘어가서 선점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성이 되는 거예요. 역시 지금 3차에서 4차로 넘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때 최고의 덕목은 뭐냐고 하면요. 용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부딪혀서 해결을 나가고 선점하는 용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되시면 좋냐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소비 대리인, 감정 대리인이 될 준비들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글로벌 컨벤션을 갔어요. 뉴스캔에서
않은 그때 이 SNS, 특히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굉장히 뉴스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신 몇 분이 패널이라고 할까요?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be yourself. 당신 자신 되십시오. 다른 뭔가 더 나은 거 되려고 자꾸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당신 자신 되십시오. 그러시면 당신의 팬이 생길 거고 당신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고 계속 유입돼서 결국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째는 라이브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의 대전제에 동의하신다면 첫째,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다. 동의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통 사업들이 경기가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는 더 안 좋을 것이다에 동의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용기.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 정부는 이미 나와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저 사람들이 모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곳은 어디요? 플랫폼.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기 영상 좀 볼게요. 일하러 간다 하면 보통 어디를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하는 걸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할 사람과 고객이 순전히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그런 전통적인 일자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들어서 잘 안 나오실 텐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먼저 권혜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맞벌이 직장인인 송혜원 씨. 밀린 집안일에 엄두가 나지 않자 스마트폰에 앱을 열었습니다. 청소해야 할 집의 크기, 방문해줬으면 하는 시간, 어린 자녀와 반려동물이 있는지 집안 사정을 입력하자 앱에 등록된 수도권의 가입자 5,500명 가운데 가까운 곳의 지원자가 응답합니다. 내가 원할 때 한 번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급해서 좋았어요. 인력회사처럼 중개자도 없고 집주인을 직접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청소도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부엌에 특히 신경 써달라는 주문사항까지 모두 앱을 4개로 소통이 끝납니다. 너무 편해요. 그런 게 이웃도 도울 수 있고 또 가까이 편히 가서 내 시간에 맞춰서 일도 할 수 있고 일 비용에 자기 본인에게 이제 평형이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비용 계산이 되고요. 원하는 그 시간과 어떤 비용에 맞춰서 이렇게 업무 선택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심상현 씨는 보육도우미 매칭 앱을 통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운하고 장소가 자유롭고 제 경력을 이을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앱 운영자가 노동 제공자의 신원과 자격증을 검증해 등록해 줄 뿐, IT 플랫폼을 매개로 중간 주선자 없이 노동 수요와 공급이 즉시 만났다 흩어지는 이런 형태를 플랫폼 노동 또는 긱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네.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진 여러 나라에서 네. 여러분들 댐 있죠, 댐. 홍수가 났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방류를 결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불이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정치권은 어떤 뭐에 민감하죠? 일자리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 많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들을요, 최대한 막고 있어요. 옆나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4차 산업혁명 기업들 키워낸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최고의 스타트업 100개 또는 중국 스타트업 최고의 100개들이 들어오면 최소 90%가 불법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 일자리 보존하고 정치권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과연 언제까지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택시 같은 것들이 계속 이슈가 이렇게 되죠. 왜 이슈가 되는지 아세요? 택시하는 사람들은 택시 하고 싶고 이 플랫폼으로 우버 같은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은 카풀 하고 싶은 사람은 카풀 하고 싶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원해요. 이미 수요가 있는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조금 예측을 하자고 하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저 본물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뭉뚱거려서 4차 산업혁명 하면 좀 두려워요. 뭔가 어렵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적응이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실제 하나하나 유튜브 사요,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쿠팡에서 물건 사시는 거 이거 두려우세요?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해요. 점점 비용은 적게 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내 상황과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일괄적인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다 매칭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매칭 기능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애 보면서 청소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밥도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 애한테 집중하시면서 교육도 조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우리 애는 다른 교육은 다른 선생님 다 있으니까 음악 미술 쪽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가 없었어요. 일률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알죠?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남자가 은갑의 기사, 이 갑옷을 입고 지금 굉장히 우아하게 손을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변에는 뭐가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막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저걸 다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더 편리하고 저게 더 풍요롭고 저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 같이 스마트폰 없앨까요? 4차 산업혁명 두려우니까? 다 전기 없앨까요?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그거 아니겠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울 뿐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먼저 뛰어드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시장이죠. 지금 보이세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한 200층 이상 되는 곳에 이렇게 집을 지으시면 이 밑에 보면 밑에는 잘 안 보이지만 위에는 공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환경 이슈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의 자존심 예리한 같은 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우리가 먹는 그 남해안에 무슨 내장채로 먹는 거죠. 굴 이런 것들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점점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미세먼지를 들여 마시는 거는 우리한테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산분들 마스크 안 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이제 섬유유연제가 나왔는데 섬유유연제는 뭐가 중요하죠? 향이 중요하죠. 그것도 친환경 마크를 이렇게 달고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섬유유연제 최근에 출시한 거 지금 이거는 그 사실 아니지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회사가요 저는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새우와 아보카도의 소비거든요. 이게 굉장히 환경을 너무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새우 있죠, 타이거 새우. 이거 제발 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보카도 좀 드시지 마세요. 이 얘기를 환경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새우가 어마어마하게 환경 파괴를 시키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죠. 지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이 맹그로브 남미 쪽은요 아마존이 허브예요. 거기서 공기 정화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이쪽은 이 맹그로브 숲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기 정화를 다 해요. 탄소 같은 것들을. 근데 여기를 다 이렇게 쳐버리고 여기다가 새우 양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새우 양식이 굉장히 환경 파괴적이기 때문에 2, 3년 쓰고 나면 못 써요. 또 파괴시켜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기 정화, 이 아시아의 폐를 그냥 계속 잘라내고 있어요. 새우 먹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현지에서 새우 양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우리의 당장 학교도 보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자기들은 이게 생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회적 인식이 높지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지금 미세먼지 난리 났는데 그나마 아시아의 허브라고 하는 이 폐를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예전부터 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뉴스핀에서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는 저 활동에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이 왔죠. 그리고 우리 리더사님 잘 아시겠지만 뉴스캔의 어떤 통이라든지 이 많은 수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고 하면 뉴스킨은 굉장히 트렌드를 앞서가는 회사 아닌데 왜 트렌드를 앞서갈까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 논리에 밀려서 별로 중요시 되어지지 않던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지켜왔던 회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이 조명받는 이 시대에 뉴스킨은 뭘 가지고 있냐고 하면 우리도 기부해요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만큼 해왔어요. 여러분들 세계 그 어떤 것도 누적 후원 수치, 누적으로 내가 어디에 기부를 했다 이런 것을 발표한 회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인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들 뭐하면 올해 이만큼 했어요. 수재가 일어나서 이만큼 했어요. 뉴스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알아봐주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하지 않고 원래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온 회사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지식 수준이 높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트렌디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올드 패션한 클래식한 거예요. 정말 그 영국 신사들처럼 지켜야 될 전통의 가치들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 그게 조명받는 거죠.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캔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조금 보시면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을 빼고 이 회사의 스펙만 놓고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런데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뭔가 방판 같은 화장품 파는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경제에 조그마한 지식이 있으시면 이 스펙만 보세요. 어떤 회사가 84년도에 창립을 해서 불과 12년 만에 뉴욕 증시, 낯선이 아니에요. 상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50여 개 국가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보통 다른 회사들처럼 연락 사무소들이 진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유통 구조가 다 빨리 나아가서 정도예요. 실제로 못 돌아가고 플랫폼 사업이 가능한. 그리고 매출액도 그렇고 여기서 이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기만 하면은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 회사를 믿고. 그리고 아까 누적의 어떤 제가 그 기부도 말씀드렸고 전 세계에서 100만 장자 경제적으로 이미 자유로워서 일을 해도 되지 않지만은 내가 좋아한다면 계속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지금 이것도 훨씬 많아요. 예전 자료라서 그래요. 그리고 포스코 재단, 다른 사람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서 일을 하고 있죠. 요 정도 비슷한 스펙.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2년 만에 뉴욕 증시 상장한 회사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 한번 설립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한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 가치관이 없어지는 것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죠. 포브스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저는 이 통계가 너무 좋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통계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킨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회사 5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포브스의 생각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정보력을 믿으시겠습니까? 포브스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오프라인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역대로 힘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해온 회사, 이미 해낸 회사,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회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두 번째 디비전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을 보시면요. 세계적인 전문 투자 기관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세계 이렇게 저규모의 뮤추얼 펀드 회사로 1조 달러, 이게 지금 언제 얘기예요? 1990년 얘기,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1조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1조 달러면은 얼마죠? 1000조, 1200조. 20년 전에 1200조면 지금 얼마일까요? 저 기관에서 정보력이 없어서 저 회사에 투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이후에 여기 투자한 회사들은 그 어떤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보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뉴스픽 파워넥스의 소비자들은요, 정기 구매 형태로 계속해서 재구매해서 드시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영업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 파워넥스가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서울대, 그리고 우리 한의대는 어디를 제가 알았습니까? 경희대. 이런 쪽에서 서로 같이 협력해 보려고 했죠. 왜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그 침대 이슈 이런 거 보시죠. 예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기업인데 설마 알아서 다 검증해봤겠지. 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었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상식적으로 침대에 한번 다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또 터지죠?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마케팅.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윤리, 소비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여러분들 한번 그 파동이 일어나면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터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고 썼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우리 애가 아파요가 아니고 애가 죽었어요가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대기업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이 라이프팩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3대 인증 단체를 다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고 하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중요한 것이지만 마케팅과 경제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안 해본 다른 회사와 달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이 회사가 지켜왔던 전통과 가치가 빛을 발하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전통과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커피가 이제 멸종 위기인 거 아시죠? 지금 대부분의 커피 산지에서 우리도 커피를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제비를 한 국가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점점 천년에서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선호하시죠. 근데 이 기후변화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천년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일 났어요. 요새 뭐 생태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요, 사물 인터넷도 있지만 사실은요, 식량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줄여나가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먹는 거예요. 식량.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 이 브로비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런 것들을 플랜트가 이 공장에서 지금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 이 선도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산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 필요 없고, 흙 필요 없고, 햇빛 필요 없고, 완벽하게 작물을 길러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알래스카의 채소값이 많이 내려갔어요. 공장에서 지금은 만들어내는데요. 미세먼지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그 강원도 가보면 키스트 그 분원에서 이렇게 보면 고추, 배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열영상 카메라 이렇게 360도 카메라 계속 돌려가지고 얘가 가장 맛있는 어떤 성분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환경들을 이 플랜트에서 갖춰가지고 얘를 키워내는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킨은 특히 파브레스도 그렇고 뉴스킨도 그렇고 천년에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가 갖춰진 회사 들어보셨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보통은요 그냥 이 회사들이에요. 그냥 이것만 하는 회사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식량 생산 산업에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워크인 센터에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요. 예전에 로봇은 뭐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입력된 대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로봇은 뭐죠? 딥러닝 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형태의 로봇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핵심적이지만 경제 논리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철저히 지켜온 그 전통 위에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새로운 것들을 이미 준비해서 회사의 사활을 걸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요 보상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것까지 바꿔서 혁신해서 지금 나와서 그래서 뉴스킨도요 2019년도가 이 새롭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오픈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뉴스킨 예전에도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그때도 타이밍 맞았어요. 본인한테는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거시적으로 타이밍이에요. 왠지는 제가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레전드 그룹들의 과학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뭐냐고 하면 다른 데서는 OIB를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 연구소에서 아직 OIB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OIB를 이미 밝혀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장류 실험 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했죠. 핵심은 이 눈을 보시는데요. 저는 이 눈이 굉장히 익숙해요. 시골 가면요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렇게 뭔가 보시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그 눈이에요. 같은 나이인데 지금 이 눈이 어때요? 뭔가를 보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계시고 있어요? 집에서 전후를 하시고 왜 저렇게 되는지 알고 둘째는 뭐냐고 하면 어떤 포뮬러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소식하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설사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포뮬러까지 이미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최초에 나온 게 알스테어라고 하는 제품이 92%까지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 키아라인티 그 다음에 이 뉴스스펜이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거를 해냈죠. 염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실험으로 다 보여주고 임상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뉴스펜 드시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불편하다 이 얘기하시는 분들 뉴스펜을 사실은 반만 이해하신 거예요. 뉴스펜의 진단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가 되시면 그때 나오는 거지. 회사의 타깃이잖아요. 지금 활력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순환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뉴스스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할 때 이 건강 수명이 유지가 되기 힘든 그 시점에서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벨로시티 아까 제가 계속 경험 속에 말씀드렸는데요. 벨로시티의 핵심은 유연성과 빠름에도 있지만 풀필링 성취감에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저 사람 저거 믿고 사도 돼? 반품을 해줄까? 환불을 해줄까?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계속 보죠. 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사보니까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경험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면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대면으로 결국은 이어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혼자 볼게요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혼자 볼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한테 와서 방해하는 그 나빴던 경험들을 또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죠. 근데 도와주세요는 뭐예요? 어떤 사람 저번에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도와줬을 때 내가 뭔가 제품 구매를 더 편하고 잘 할 수 있고 대우받는 느낌을 가져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나쁜 경험하고 싶지 않고 좋은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이 먼저 내가 믿는 신뢰하고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당신이 먼저 경험한 걸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핵심이죠, 플랫폼에. 그래서 우리가 뉴스인이 정말 대단한 게요. 이런 비대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열정적이고 인생을 걸고 사업하는 그 단계까지 단계의 스타트에 대한 모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만 하시면 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 다음에 소비 경험하시면은 다 제공해드리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뉴스킨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미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소비 경험만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회사.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켜와야 될 것들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용기 그리고 알아보시는 노력만 하시면은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근히 그냥 경기 안 좋다 하면서 그냥 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판이 바뀐다고 하는데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꿔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장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개했던 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중해야 되고 남아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용감하게 몸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해내시면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하는 아주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치 예전에 기득권층들처럼 권리를 가지고 인생이 뭔가를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인생 아니고 누리는 인생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미 저렇게 돈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 전쟁입니다. 아무도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9,600억의 손실을 보는 회사에 2조를 넘게 투자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반드시 플랫폼 하나 보시고 그 플랫폼들을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과거든 미래든 준비한 이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간에 저보다 더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